치료하는데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당뇨병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당뇨병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당뇨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자체 인구의 13%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13%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리고 또 도시화되고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지면서 점차 서구화되어져 가면서 당뇨병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당뇨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병을 사람들이 좀 당뇨병에 주의를 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당뇨 단계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에듀케이션 같은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는 당뇨병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병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뇨병 발생을 줄이느냐가 지금 하나의 보건 정책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일 빨리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당뇨를 미리 좀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를 미리 진단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면 사전에 체크가 가능하고, 사전에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당뇨병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논문을 쓰게 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스크린하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기법과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두 개를 결합해서 이 당뇨병에 대한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상태를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두 개의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이고요. 그 확률 모델에서 나온 값을 바탕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하게 되는,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그룹, 원래는 당뇨병이다 아니다 두 개의 그룹을 분류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당뇨 전 단계인지 당뇨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요 세 개의 단계를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당뇨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당뇨 전 단계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당뇨 인구의 증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 기법을 당뇨 매니지먼트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기만 한데 만약에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간단하기도 하면서 성능도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자체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델을 결합하면 확장성이 되게 좋습니다. 확장성이 좋다는 말은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 사용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어느 그룹에 속할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 말은 입력에 대해서 이 입력과 출력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출력을 확률로서 보여주게 되니까 확률로서 보여준다는 말은 그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확률값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그 확률값을 계산하는 함수로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은 잘 아실 건데 수학적 노테이션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수 값을 구한다는 거죠. x는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의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 주어진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요 B 값을 갖다가 estimation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stimation 된 요 B 값이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estimation 값이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결국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요 개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아스, 여기서는 바이아스를 그림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는 하나를 둘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딥하게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본 논문에서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두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험을 했을 때 두 개의 히든 레이어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웨이트 값들을 구해내는 과정인 거죠. 이 웨이트 값들을 구해내는데 에라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에서 뒤로 보내어서 웨이트들을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한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태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가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지 당뇨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세 개의 카테고리로서 분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려고 하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스레시홀드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레시홀드 밸류를 0.5로 뒀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은 그 당뇨라고 보고, 그 다음에 0.5 이하라고 보면은 당뇨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뇨와 당뇨 전 단계는 0에서 0.5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0.3을 기준으로 해서 0.3보다 넘고 0.5보다 작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0에서 0.3이라고 하면 그냥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왜 당뇨 전 단계의 그 스레시홀드가 0.3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는 사실은 의학적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논문을 보면 당뇨 전 단계는 0.3입니다라는 명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0.3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당뇨를 연구하는 당뇨 학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통해서 스레시홀드 값이 뭐 0.25로 해야 된다, 0.4로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스레시홀드 값만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본 논문에서는 일단 0.3으로 그렇게 값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입력으로 들어봤을 때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상태를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 0.71이면 당연히 당뇨죠, 그죠? 그리고 0.5, 0.05면 노말이고, 0.45나 0.34는 당뇨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 혹은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과적한 문제입니다. 오버피팅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버피팅은 너무 많은 학습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시점에서 학습을 멈추느냐가 항상 이게 딥러닝을 연구할 때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멈추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건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early stopping하고 드롭아웃 같은 거, 혹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써서 조금 더 너무 학습 데이터에 편향되는 그러한 것을 막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 논문에서도 그러한 방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한국의 당뇨병 상태가 되게 심각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한국의 당뇨병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실험을 하는 상태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의 당뇨 환자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에 있는 피마인디안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캐글 데이터에서도, 캐글 경진대회에서도 사용한 데이터니까 아마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768명의 환자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에는 8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피처는 약간 의학적이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임신 횟수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압, 어떤 피부의 특정 부위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BMI 지수라든지 집안에 당뇨병 내력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이에 의해서 그 데이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할 때 지금 딥러닝 모델은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두었고요. 각각의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는 12개와 8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그냥 임의로 해봤고요. 더 많은 그 노드 수의 변화에 따라서 실험을 해보아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학습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는 두 개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결과를 보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카테고리는 거의 1에 가깝게 나오고 요쪽에 0이 나와서 100을 이제 당뇨 단계라 클래스라고 보고, 010이 나오면 정상 단계, 001이 나오면 당뇨 전 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것은 그 이제 학습할 때 그 오차의 에포크에 따른 오차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레이닝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버피팅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테스트 데이터 해보면은 요렇게 감소하다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쯤이 대략 어리 스타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요런 어리 스타핑이 적용되어서 적용된 모델입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요, 지금 이제 퍼포먼스를 테스트할 때 그게 프리시전, 정밀도와 리콜, 그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분류해 내느냐는데,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86%, 그리고 그 보지 않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88%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나이스한 데이터다, 의미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것도 있었고 또 약간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인가 하면, 한계점이라기보다는 향후 검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본 논문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하고 MLP하고 결합을 했는데, 이제 분류하는 알고리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잖아요, 그죠?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하면은 또 어떤 성능이 나올지는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까지는 한국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의 데이터를 썼다는 데이터에 약간의 제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한국의 데이터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